자, 지금 HTML을 보시면 클래스명 포토가 있고 여기 글씨 대신에 이 자리에 그림이 나오게 하려고 배경을 썼어요. 배경은 그림의 사이즈와 똑같은 사이즈의 크기를 잡아놓고 거기에 240에 200짜리 배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예제에서 16번 라인을 잠깐 지워주세요. 16번 라인을 지워주십니다. 저게 왜 필요한지는 다시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을 쓰면 반복이 될 거니까 반복되지 말라고 해 있고, 백그라운드 포지션은 기본값이 00이니까 사실 얘도 필요 없습니다. 지울게요. 텍스트 인덴트에서 안에 있는 글씨 이 포토 example이 저 멀리 날아가 있어 라고 해서 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입니다. 자, 얘가 우리가 지금 PC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이 PC에서 디자인한 이 사이트는 PC뿐만 아니라 태블릿 모바일에서도 사용자가 들어와서 볼 수 있게끔 우리가 반응형을 짜놓겠대요. 자, 저 240의 이미지, 저 이미지가 PC에서 봤을 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 사이즈로 깨지지 않고 깔끔하게 잘 나와요. 하지만 이걸 태블릿과 모바일에서 보면 저 이미지는 어떻게 보이냐면 흐리게 보입니다. 왜 흐리게 보이는지 사이트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다음에 트로이. 다음 트로이에 가서 내용 하나 확인 더 하고 올게요. 언젠가 디자인할 때 설명을 살짝 했었는데 제대로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이 다음에 트로이는 우리가 여기 주소를 입력하면 그 주소에 이 디바이스에서 해당 사이트가 어떻게 나오나 라는 걸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가로 모드, 세로 모드. 지금 갤럭시 S8의 모양을 보고 있는데 저는 그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얘들마다 가지고 있는 화면의 실제 사이즈와 얘가 가지고 있는 픽셀의 밀도가 있습니다. 덴서티가 있어요. 그게 다 달라요. 지금 메뉴에 삼성 거만 보면 실제 요 액정의 사이즈는 가로 세로 높이가 360에 640이지만 거기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의 실제 사이즈는 4배나 커야 된답니다. 1440에 2560이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갤럭시 S8의 첫 페이지에 배경화면으로 멋있는 지금 저와 같은 해변의 이미지를 넣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해변의 이미지를 배경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모바일 사이즈, 모바일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저 360에 640이라고 JPG로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배경을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사이즈에 맞춰서 잘 배경을 넣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이미지는 4배나 퍼져 보입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이나 태블릿 기기는 다 고해상도의 픽셀 레티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PC는 픽셀 레티오가 1대1이에요. 근데 지금 쟤는 1대4래요. 1픽셀처럼 보이지만 4x4가 들어가 있어요. 자, 좀 전에 픽셀 레티오가 PC는 1대1이고 얘는 1대4라고 했는데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면 자, 픽셀은 여기가 2픽셀에 2픽셀이면 요렇게 픽셀이 2개가 있는 거죠. 가로 2개, 세로 2개. 그런데 만약에 픽셀 레티오가 2라고 한다면 이 픽셀 안에 여기 하나, 둘, 셋, 4개의 픽셀이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PC는 1대1이면 2 곱하기 2면 여기 안에 4픽셀이 있는 거지만 모바일의 핸드폰, 태블릿이나 모바일의 핸드폰은 크기가 2픽셀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얘의 2배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미지가 여기에서 이렇게 커져 보이니까 여기에 채우려고 이 이미지가
이 픽셀이 여기 확대돼서 보이니까 퍼져 보인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요 사이즈가 여기 이 픽셀처럼 보이지만 4픽셀인 저 너비에 맞추느라고 얘가 이게 이렇게 늘어나서 이미지가 퍼져 보입니다. 같은 사이즈로 보이지만 흐리게 보입니다. 그럼 이걸 막으려면 우리는 요 이미지를 PC에서는 이 이미지 써도 되지만 모바일에서는 이 이미지가 아니라 이렇게 큰 이미지를 써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우리 예제 작성하고 있는 이 파일에서 보면 이미지 폴더 안에 포토 240을 불러오고 있대요. 해당 폴더 좀 가볼까요? 지금 우리 예제하고 있는 12번 파일이 있는 위치에서 이미지 폴더에 가보시면 여기 240짜리가 있고 480짜리가 있어요. 사이즈도 확인을 해보면 세부 정보창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240에 200짜리, 얘는 그거에 딱 2배짜리 480에 400짜리가 있습니다. 자, 저걸 이제 배경으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언제 쓸 거냐면 사용자의 디바이스 기기의 픽셀 레티오가 2 이상인 게 판명이 되면, 그러면 클래스명 포토의 배경을 240짜리가 아니라 480짜리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작성을 하고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미디어 쿼리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add media 해서 스크린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기기 또는 생략 가능하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픽셀 레티오가 2 이상인 거, 우리가 480 이상, 768 이상이랄 때 min width를 썼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필요한 속성은 뭐냐면 디바이스의 픽셀 레티오입니다. 저 디바이스의 픽셀 레티오가 우리가 좀 전에 해본 건 위드 해봤잖아요. 위드가 480 이상일 때 라고 할 때 민 위드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 디바이스의 픽셀 레티오가 뭐 이상일 때 라고 하면 앞에다 뭘 써야 되겠어요? 민을 써야 된다는 거죠. 민 디바이스 픽셀 레티오가 뭐 이상인 거? 2 이상인 거. 디바이스의 픽셀 레티오가 2 이상이라고 한다면 클래스명 포토에 가서 뭘 바꾸랍니까? 백그라운드 이 이미지 경로를 얘를 뭐로? 480짜리로 바꾸랍니다. 자, 작성됐으면 한번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브라우저에서 거기 알았던 게 얘죠. 자, 지금 PC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얘가 어떤 상황에 바뀔 거냐면 디바이스의 픽셀 레티오가 2 이상일 때 바뀐대요. 개발자 도구 F12를 켜시고 모바일 토글을 켜볼게요. 여기 모바일 토글을 켜고 세로 고침을 해 보겠습니다. 됐나요? 자, 일단 지금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 건 지금 min 디바이스 픽셀 레티오, 이 디바이스의 픽셀 레티오가 혹시나 앞에 벤더 프리픽스가 있어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can I use.com 가서 canIuse.com에 와 있고 여기에다가 디바이스 픽셀 레티오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모즈 웹킷이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밑에 보면 웹킷이나 모즈나 지금 쓸 건데 얘가 This feature is not non-standard and
should not be used 해서 쓰면 안 된답니다. 일단 쓸 거예요. 쓰고 얘가 제시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썼는데 지금은 표준이 아니랍니다. 표준이 아닐 때 제가 설명을 했었던 거고 지금은 아니 그때는 표준이었어요. 제가 할 때는. 근데 지금이 표준에서 빠졌대요. 어쨌든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웹킷이 있어야 된답니다. 웹킷 써볼게요. 웹킷. 지금 우리는 크롬에서 보고 있으니까 크롬에선 앞에 웹킷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넣어볼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새로 고침을 해봐요. 자, 지금 저장하고 브라우저 확인을 해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미지 배경이 경로가 뭐로 바뀌었으니까 480으로 바뀌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까? 웹킷하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구글 크롬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 누구의 포토 240의 200짜리에다가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하면 포토 240의 200짜리에다가 PC에서는 얘를 배경으로 이렇게 썼다가 모바일로 들어오면 얘가 아니라 얘를 썼거든요, 지금.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보이죠. 얘가 여기 안에 들어오게 하려면 이 배경에 제가 무엇을 조절하고 있습니까? 배경에 무슨 속성을 조절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배경에 제가 뭘 줄이고 있죠? 크기. 배경에 뭐? 사이즈. 사이즈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클래스명 포토의 크기에 맞춰야죠. 그래서 아까 지웠던 걔가 필요합니다. 백그라운드 사이즈 100% 콤마나 세미콜론 찍으면 안 돼요. 100% 100% X축에도 맞춰 Y축에도 맞춰 라고 해서 저 속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 고침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핸드폰이나 태블릿에 들어왔을 때는 240짜리가 들어와서 얘가 퍼져 보이는 게 아니라 480짜리가 들어와서 240에 200짜리가 구겨 넣었기 때문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모바일 디자인, 반인형 디자인 할 때는 이미지가 특히 작은 이미지들, 큰 이미지들은 그러니까 저 480보다 최소 두세 배 컸다가 PC에선 큰 이미지였다가 태블릿이나 모바일 들어왔을 때 자연스럽게 주는 이미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어떤 게 상관이 있냐면 그거보다 작은 로고나 아이콘 같은 거 그걸 나중에 SVG가 아니라 PNG나 JPG로 저장을 했다면 그 이미지는 반드시 모바일과 태블릿에서 깨져버립니다. 흐리게 보여요. 그러면 걔들 그 자잘한 이미지들은 반드시 두세 배짜리의 이미지를 따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해당 기기에 들어왔을 때는 PC에서 쓰던 이미지가 아니라 모바일용으로 고해상도 이미지를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디자인할 때부터 다 한 다음에 저장할 때 이거 두 배짜리 이미지가 필요했었는데 내가 수집한 이미지는 200에 200짜리 뿐이 안 가져왔는데 400에 400짜리가 필요한데 어떡하지? 그때가 다시 구할 게 아니라 애초에 큰 걸 구해놨어야 돼요. 특히 아이콘 같은 거 작은 이미지를 쓰실 때는 작은 이미지는 모바일에 대응하려면 큰 이미지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걸 아무리 확대해봤자 해상도를 유지하면서 커지지 않죠. 그냥 깨져버릴 거예요. 자, 요 속성이 근데 좀 전에 보니까 이 웹킷의 민 디바이스 픽셀 레티오가 아까 canIuse.com에 가봤더니 표준이 아니래요. 이걸 쓰면 안 된답니다. should not be used. 그럼 도대체 뭘 쓰라는 거냐? 여기에 레퍼런스가 있어요. 보고 계십니까? canIuse.com에 여기 두 번째든 세 번째든 보면 얘는 deprecated, obsolete 해서 이제는 안 쓰니까 사장된 거니까 쓰지 말라고 하고 full reference 참조의 문서를 보려면 여기 MDN Web Docs 링크로 가보랍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가보면 지금
이 방법보다는 여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웹킷 베이스드 웹킷 베이스드로 하는 거, 여기에서 지금 웹킷 베이스드 브라우저라고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작성한 거는 앞에 웹킷이라고 썼거든요. 근데 이 웹킷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컬럼이나 또는 텍스트 섀도우나 이런 속성들은 컬럼 다시 한번 보면 canIUse.com에 가서 컬럼을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물론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지원하지만 여기 뒤에 보면 컬럼이라고 해봤고 크롬의 9 버전에는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답니까? 웹킷, 이 접두사가 있어야 한답니다. 자, CSS의 신속성으로 쓰는 신속성이 브라우저들마다 아직 호환이 안 됐을 때는 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필요 없는 최신 버전에선 다 필요 없지만 9 버전에선 저렇게 있어야 된답니다. 모즈나 웹킷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웹킷은 좀 전에 있던 이 웹킷과는 다릅니다. 이 웹킷은 벤더 프리픽스가 아니에요. 얘는 벤더 프리픽스가 아니라 뭐냐면 아까 얘한테 보면 웹킷 베이스드 브라우저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핸드폰 그게 구글이든 그러니까 구글의 OS든 안드로이드든 iOS든 그 핸드폰엔 브라우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브라우저가 우리가 작성한 HTML과 CSS를 해석해서 브라우저 화면에다가 보여줄 때 쓰는 주요 프로그램의 엔진 이름이 웹킷이에요. 벤더 프리픽스가 아닙니다. 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성한 웹킷이라고 돼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어디에서 작동을 해요? 파이어폭스에서 작동을 합니다. 파이어폭스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가 작성한 이거 원래 얘가 벤더 프리픽스라고 한다면 파이어폭스는 반드시 이게 모즈로 되어 있어야지만 작동을 해요. 그죠? 파이어폭스는 모질라 재단에서 만든 거고 앞에 벤더 프리픽스를 모즈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웹킷이라고 해도 저장하고 얘를 파이어폭스에서 볼게요. 12번 연결 프로그램에서 파이어폭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파이어폭스도 개발자 도구 F12를 켜고 모바일 상황을 만들어 봅니다. 여기에서 파이어폭스는 특이하게 뭐가 있냐면 얘도 누구처럼 구글 크롬처럼 여기 핸드폰과 태블릿 모양이 있어요. 반응형 디자인 모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여기 반응형 디자인 모드 누르면 반응형 디자인 모드로 바뀌고 얘는 특이하게 뭐를 바꿀 수 있냐면 여기에서 디바이스의 픽셀 레티오 DPR을 바꿀 수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DPR을 2로 올려볼게요. 2. 그러면 여기 이미지가 바뀌었죠. 480으로 확인됐습니까? 자, 이게 벤더 프리픽스였다면 저게 먹을 리가 없어요. 근데 지금 먹고 있거든요. 먹고 있다는 얘기는 파이어폭스는 엔진 모바일의 엔진을 뭘 쓰고 있다고? 얘도 웹킷을 쓰고 있다고. 이거는 웹킷의 엔진을 쓰는 브라우저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냥 뭡니까? 파이어폭스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자, 다시 한번 아까 모질라 재단의 CDN 페이지 다시 가볼게요. 자, 얘를 쓰지 말라고 했고 대신 뭘 쓰랍니까? 여기에서 보면 올더 브라우저는 앞에 모즈를 쓰라고 되어 있고 스탠다드 웨이는 얘래요. 표준은 min resolution하고 DPPX 이게 스탠다드 웨이랍니다. 줄여서 그냥 E라고만 해도 돼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 DPPX를 지원하지 못할 때는 DPI로 192를 지정하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폴백은 그냥 생략하고 얘만 한번 써볼게요.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자, 얘 대신에 뭘 씁니까? 좀 전에 복사해온 걸 넣어볼게요. 저장했고요. 이거 반영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DPPX는 실제 모바일 기기여야지만 반응해요. 아마도. 네. 파이어폭스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새로 고침 해봤고요. 파이어폭스에서는 여기가 2라고 돼 있으니까 반영을 해주고 있군요. 크롬 한번 볼게요. 크롬 브라우저 어디 갔니? 네. 파이어폭스 개발자 도구 크롬도 네, 잘 반영을 하는군요. 요게 스탠다드 웨이랍니다. 표준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옛날에 만들어진 사이트는 아까 민 디바이스 픽셀 레티오로 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건 이게 스탠다드라고 하니까 민 레졸루션 젤을 쓰고 있을 겁니다.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어떤 주의사항이 있냐면 자, 지금 저장하고 크롬 브라우저에서 다시 한번 크롬 브라우저 다시 한번 볼게요. 개발자 도구에서 F12를 꺼볼게요. F12 해서 이게 모바일 토글을 끄겠습니다. 다시 PC 상황을 만들어 줬어요. 지금의 픽셀 레티오는 1입니다. 그죠? PC니까. 근데 이게 모바일 토글을 켜지 않고도 제가 480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배율을 200%로 해버리면 픽셀 레티오가 바뀌어요. 그래서 확대했을 때 이미지가 바뀝니다. 네. 이렇게 두 배로 보는 양반은 없겠지만 그래서 얘를 만약에 1.5 이상 또는 1.2 이상이라고 해버리면 조금이라도 사이트를 확대해서 보는 사람은 이미지가 바뀌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요거 두 배로 보는 사람은 잘 없을 거니까 네, 이렇게 해놓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됐나요?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민 디바이스 픽셀 레티오도 마찬가지로 모바일 사이트에서 들어가면 당연히 2배짜리 이미지가 구겨져서 들어오지만 PC에서 만약에 아까처럼 이렇게 키워버리면 바뀌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요것도 네. 그거는 살짝 유의사항이었습니다. 자, 요런 디자인이 완성본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이제 얘를 가지고 코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미지로 저장하는 부분은 요 로고도 지금 이 친구는 그림으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카트나 책 그리고 뭐 설정 같은처럼 링크의 아이콘들 이 아이콘들이 다 그림으로 저장할 겁니다. 얘도 좌우 버튼도 이 친구는 그림으로 저장을 하려고 해요. 얘들도 그림으로 저장을 할 겁니다. 다 자잘한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쟤들을 저장할 때 이 아이콘 얘들을 저장할 때 이걸 요것만 똑 떼서 카트 png 이것만 똑 떼서 북 png 이것만 똑 떼서 config png라고 저장을 할까요? 아니면 이걸 한 대 다 모을까요? 따로따로 저장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용량이 커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합친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합치냐? 이렇게 합칩니다. 이렇게 합쳐놓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거 쓰시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배경으로 처리를 하고 배경의 백그라운드 포지션으로 위치를 바꾸는 거죠. 네이버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요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태블릿과 모바일에 들어오면 100% 깨집니다. 흐리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보다 최소한 몇 배짜리? 2배짜리 이미지를 따로 만듭니다.
그러면 얘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늘리면 될까요? 당연히 깨져버리죠. 큰 거부터 만들었어야지. 이 큰 거부터 만들고 PC용에 쓸 걸 작은 이미지를 만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디자인을 할 때 난 이런 이미지가 필요해 해서 다운받을 때 이 이미지가 내가 쓰는 이미지가 한 40에 40이야 라고 한다면 40에 40짜리 PNG를 다운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에 최소 2배짜리를 다운받아야지. 이해됐어요? 반응형 사이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얘 2배짜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수고롭게 여러분이 웹페이지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발표 자료에다가 뭐 넣을 수 있어요? 난 반응형 하려고 디자인할 때부터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레티나 이미지로 2배짜리 이미지를 만들어서 수고롭게 반응형에다가 다 구현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채용 담당자가 아 그래 정식으로 반응형을 구현했네 채용 뭐 이렇게 나오면 좋겠죠. 그죠? 요걸 모르면 모바일 사이트에서 아직도 간혹 그런 사이트 있어요. 핸드폰에 들어가 보면 아이콘이 다 흐리게 나와. 이걸 모르고 2배짜리 이미지를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디자인할 때 요거 유념해서 다른 것들은 지금 2배짜리 이미지를 안 만들죠. 지금 보면 로고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 이 로고도 얘는 이게 구글의 폰트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배짜리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케이.